그거 아니라고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얘기했는데 얘기를 할 수 지금. 있는 게 제가 여기 아마 오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갯벌이나 강진만 설명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지는 않았을 거라 제가 확실한 자신합니다. 제가 원래 습지센터에 있었고 습지 대표로도 나가가지고 발표도 하고 네, 습지 대표로 나가가지고 사실 원래 박사님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저 선배가 배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어제 그 다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순천만에 회의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저기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그 탐진강하고 칠량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바닷물이 내려오는데 만이라고 하는 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민물이 내려오는 곳에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같은 경우도 물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광양, 동천, 서천이라는 게 내려오는데 근데 이게 물이 너무 크면 등이라는 게 생겨요. 많이 아니라 등이라는 게 뭐 낙동강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이렇게 등이라는 게 생기는데 적당한 물이 내려오면은 조건이 맞으면 이게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이 만이 강진만이라는 이 만이 하천형 습지 중에서는 가장 큰 만이에요. 하천형 습지 중에 가장 큰 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순천만이 그냥 부지 자체는 더 넓거든요. 그 자체는 넓은데 얘는 나중에 지도가 저쪽 위에 있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V자 모양 생겼어요. A자 모양 생겼어요. A자 모양 생겨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관광지로서 그렇게 인기를 못 받은 것 뿐이고 이거 자체는 하천부지로서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여기 사는 생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해파랑 다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해파랑 갔을 때 물새소리길 갔다 오셨죠? 물새소리길이 왜 혹시 물새소리길이 기억나세요? 물새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물새새나 도요들이 먼 데서 날아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날아온다고 그랬죠, 선생님? 캐나다요? 그렇죠. 호주에서 옵니다. 호주에서 날라와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이베리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대륙을 종횡단하는 애들인데 어쨌든 그 애들이 들리는 데가 낙동강 하구, 금강 하구, 그 다음에 강진만이거든요. 요 라인에 얘들이 한번 뜨기 시작하면 호주에서 떠요. 그러면 파푸아 뉴기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인도네시아 거기 한번 내려앉습니다. 거기 한 내려서 밥을 막 먹어요. 걔들은 오로지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얘들 보면 정신 없잖아요. 새들 보면 막 돌아 밥만 먹잖아요. 밥 먹고 다시 난기를 제트기를 타기 시작하면 딱 떠가지고 내려앉는 데가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에 내린 애들도 일부 있고 일본은 거의 안 갑니다. 걔들도 무슨 불매운동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은 안 가요. 우리나라 쫙 들어오는데 제주도는 안 서요. 잘. 제주도 안 서고 쭉 와가지고 내려앉는 순서대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직도 몰라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강 하구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금강 하구에 많이 내려앉고 낙동강 하구 그다음에 강진만 요 사이 세 군데에서 딱 내려앉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강진만에 내려앉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강진만에 내려앉는 애들은 중국을 경유해서 가요. 황하를 갔다가 들어갑니다. 황하를 갔다가 모르겠어요. 그 면세점이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 딱 경유했다가 위로 올라가고 낙동강 우리 물새소리길에서 보는 애들은 바로 올라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부산 스타일. 이쪽은 약간 전라도 분들 스타일대로. 네. 물대새들입니다. 물대새 종류가 몇 개 있는데 물대새, 꼬마 물대새라든지 몇 종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종류도 여기도 서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게 표지판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이제 좀 중요한 애들이라고 붙여놨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보다 더 중요한 애들이 몇 개 더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급하게 새로 만드실 거예요. 여기 원하시면 제가 사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 백조 아시죠? 백조. 네. 백조 들어보셨나요? 네. 노래도 백조의 호수막이죠. 나나 그런 표정으로 봐요. 자 백조의 호수 들어보셨죠? 근데 백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이고 실제 우리나라에는 고온이라고 합니다. 자꾸 고온이라고 하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은 타짜에 나오는 고온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고온이를 우리나라를 원래 백조라고 합니다. 백조라고 해요. 그래서 고온이가 몇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큰 고온이가 있고 그다음에 혹고니가 있고 그냥 고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고니들은 겨울 철새예요. 우리 스님 아시죠? 철새 중에서 철새가 뭐죠? 우리 친구 철새가 뭐예요? 우리 중학교 친구가 말해봅시다. 따뜻한 철이 들어있는 새? 철 없는 새는 철 없는 새. 이런 정착하지 않고.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역시 어른은 하지 않습니다. 네, 철에 따라서 오는 새를 철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 어른들한테 드릴게요. 자, 겨울에 오는 철새를 뭐라고 할까요?
야, 선생님 혹시 서울대 생물학과 나오셨습니까? 예, 너무 잘하시네. 자, 그러면 여름에 오는 철새를 뭐라 할까요? 야, 훌륭하시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처음 봤어요. 야, 훌륭하시네. 그러면 늘 있는 새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텃새라고 하죠. 까치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난 몇 번 드린 적도 있었는데 선생님들 그 제비 아시죠? 네. 제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철새입니다. 백로하고 제비가. 그러면 제비는 고향이 어딜까요? 자, 우리 친구 강남. 어디예요? 강남. 우리 어른들 강남? 강남 지금 호박나이트 요새 아닙니다, 네. 강남이 강남 갔던 제비라고 하잖아요. 강남이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놀러 가시는 중국의 해남도, 해남 하이난 쪽을 다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그 삼국지로 치면은 오나라 있던데, 오나라 있어가지고 그 옛날 여몽이 살던데 거기가 이제 우리 그 강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남도라든지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근데 어쨌든 고향이 어디라고요, 제비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속담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선생님도 고향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제비가 어디 태어납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다가 유학을 가졌습니까, 강남은.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비는? 대한민국이죠. 그죠? 속담 때문에 좀 잘못 알고 계신데 대한민국은 제비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름철새 얘기였고 얘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겨울철새들이고 얘만 나그네새인데 나그네새라고 하는 게 여름에 가을에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오는 게 그러니까 철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봄하고 가을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들 뭐 호주에서부터 북극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밥 먹으러 오니까 가을하고 봄에 보입니다. 근데 가을하고 봄에 보니까 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걔들은 나그네새라고 해요. 나그네새 무슨 새? 왜 나그네새라고 할까요? 지나갔다가 왔다가 지나가.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친구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서울대 갈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서울대 학부형 처음 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이 겨울 철새들이 나그네새도 유명하긴 한데 다른 것들보다 겨울 철새들은 어디서 오냐면 겨울 철새는 아까 이제 나그네새를 위아래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름 철새들은 다 위에 저 밑에서 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오는데 오는 이유가 왜 올까요? 여름 철새는 왜 여름에 우리나라로 올까요? 다 이제 새끼를 낳으러 옵니다. 원정 출산으로 옵니다. 원정 출산. 이거 진짜 원정 출산을 와요. 딱 살다 원정 출산 오는데 우리나라 왜 올까요? 우리 선생님들. 원정 출산에. 뭐 해서요? 먹이가 많아서 필리핀이 좀 더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날씨가 좀 선선해서 아니 그렇진 않고 그렇죠. 역시 우리 또 부모님이 저 왜 아기 있는 부모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안전해서 그래요. 근데 뭐가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그 119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니 의료보험이 좋아가지고 의료보험 잘 돼 있어 제비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다쳤는데 어떻게 뭐 아니 그건 아니고 맞아 천적이 많이 없어요. 필리핀이나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는 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천적이 없는데 제비라는 그 새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여름철새는 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까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제비라는 새가 사람을 알아보는 새입니다. 이거를 연구한 우리나라 제비 박사 딱 한 명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 친구가 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비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집을 트지 않아요. 둥지를 안 틉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지면 흉가가 되면 폐가가 되면 제비도 다른 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한번 얘들이 부부가 되면은 철새 중에서는 유일해요. 부부가 한번 되면은 계속 연을 맺어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둥지를 계속 짓는데 집을 똥 때문에 부시지 않습니까? 또 악을 쓰고 그 집을 다시 지어요. 재건축을 다 합니다. 근데 그냥 두면은 거기 리모델링만 해서 쓰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비 집을 진짜 여기 똥 때문에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집을 헐지 마시고 집에 구멍만 살짝 뚫으셔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못하고 그러고 살짝 박아도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얘들도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천적을 피해가지고 사람을 찾아 들어간 굉장히 똑똑한 새입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 이 동물 뭔지 한번 자, 제가 어떤 동물을 따라할 텐데 요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자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자. 뭐야? 공룡. 티라노야 뭐야? 되게 한심하듯이 이렇게 써 표정들이 선생님들 제가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들 표정이 거의 너무 불쌍하네. 타조 아니고요. 공룡. 네, 공룡.